네, 이제 11장입니다. 어느덧 벌써 11장이 왔습니다. 이 앞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내용도 조금 어렵고, 의미하는 바도 약간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해석하는 사람마다 해석이 좀 분분하고, 또 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렇게, 어, 쓸데없는 얘기하는 잡스러운 잡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도가가 아니고 잡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기 왕필리 본 이 저기 그 노자를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마천의 그 사기라는 데 보면은 노자가 있고 공자가 노자한테 공부 배우러 옵니다. 배우러 오니까 노자가 아주 따끔하게 얘기를 가르칩니다. 이렇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큰 배움을 가르침을 갖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자의 적통 선배가 노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사마천 사기라는 게 이게 공인 역사거든요. 공인 역사. 우리 말로 얘기하면 거의 뭐 그때 당시에 조선실록 거기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저 유학자들은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공자가 누구한테 배워? 그것도 또 노자한테 배웠다 그러면 이 공자는 유가 아니에요. 유가하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 도가 아니에요. 도가. 어? 그러면 육아가 도가 밑이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유학자들은 이 저 사기를 안 믿습니다. 사기가 뭐 이거 이 사람이 궁형당해가지고 쉴 데 없는 소리 막 쓰고 이래 그리고 제대로 정확하게 조사 안 했다. 특히 공자가 왜 노자한테 가서 배우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어? 그렇게 함과 동시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사기를 갖다가 사기는 정치 역사도 아니고 해서 지금 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그 육아에서는 공부를 안 하죠. 안 하고 어디서 공부합니까? 여기 육아에서 공부하는 거는 이 사기 내용이 주로 어디 있습니까? 다 춘추에 있거든요. 춘추. 춘추. 춘추에 보면 춘추 자시전 있고 춘추 공량전 이게 춘추 자시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역사를 이렇게 써놓은 거기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춘추 자시전에 보면은 그 에피소드들이 이미 사기에 있는 에피소드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뭐 굉장히 두껍습니다. 춘추 자시전 있고 춘추 공량전 있고 그러니까 춘추라는 거를 이제 공자가 쓰고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 여러 사람이 이제 그 줄을 다른 게 춘추 자시전, 춘추 뭐 공양전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페이지 수가 되게 이게 저기 그 많아지죠. 그런데 춘추 자시전에 보면은 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여기에 뭐 누구 열전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 다 나오니까 이거는 정사로 보는 거죠. 이걸 정사로 보고 이건 아니다. 즉 공자가 노자한테 배웠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뭡니까? 공자가 노자한테 배웠다는 얘기를 끊고 나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그러면 이 노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공자가 노자한테 배울 만한 게 없다라는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자를 갖다 이제 폄훼하기 시작합니다. 폄훼하기 시작합니다. 노자의 그 도를 이어받은 데는 이제 도가라고 하는데 도가는 사실은 이게 저 우화등설하고 은둔하는 세상 아닙니까? 은둔. 그러니까 나서서 이렇게 연구를 안 해요. 이거를 여기 도가가 이제 이거로 와서 나게 뭐 태평경이라든가 이제 포박자 이렇게 돼. 포박자 가롱의 호가 포박자인데 포박자가 대표적인 거죠. 거기 보면 이제 오래 산다. 오래 사는 거는 자기가 선도하고 플러스 약도 먹고 해서 오래 뭐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부적 같은 거 쓴 얘기는 나옵니다. 부적.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약간 그 은밀한 학문이 되는 거죠. 근데 유교는 정통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그 황제들이 뭡니까 이거는 군군 자자 신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 저 정치 그
치도의 원리죠. 이 백성을 다스리는 원리로 육아를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노자를 어떻게 하면 폄훼할 것인가. 그래서 노자 해석에 있어서 보면은 이건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유학자 출신이냐를 먼저 봐야 돼요. 유학자 출신은 대부분의 경우 이 사람을 깔려고 하는 시도에서 공부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좀 깔을까. 그리고 뭐 이게 뭐 결국에 봐서는 뭐 삶의 기술이다, 뭐 처세술이다, 오래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또 뭐 병법서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유학자들이에요. 유학자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도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도를 어떻게 깨우쳐가지고, 왜냐면 이 도가는 이 영성, 신의 영역이거든요. 이건 사실 신의 영역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이 도가는 노자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육체적으로 오래 사는 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육체적으로 오래 살 수 있다. 근데 사실 육체적으로 오래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안 되죠. 뭐 100년 살았다, 200년 살았다, 1000년 살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죽는 건데, 이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연구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이 노자에 있어서는. 그래서 도가라는 것이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전부 건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어디서 뭐 단전호흡을 한다 그러면 단전호흡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몸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더 발전시키면 이 서드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새로운 눈이 있어갖고 이걸 모든 걸 관조해서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인생 속에 있는 사람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신이라고. 이 신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신성을. 그게 신성을 찾아서 도를 깨우치는 게 그게 최후의 목표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것보다도 이 한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데 주역이 돼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강의를 들려주시면 좀 더 쉽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왕필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왕필본으로 해석하겠습니다. 30폭 01이다. 30폭 01. 30폭 01. 30폭 01. 옛날 수레바퀴가 이제 이게 30개가 있었단 얘기죠, 이렇게. 수레바퀴가. 이렇게 돼 있던 얘기죠. 30개 수레바퀴죠. 30폭 수레바퀴가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바퀴를 가운데 비워두고 그래서 가운데가 이 비어 있기 때문에 당기무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유거지용 마차의 사용에 도움이 된다. 마차의 사용에 도움이 된다. 다시 한번 이게 이 바퀴살이 30개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13개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30이라는 3자가 이 30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갑본에는 이 3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는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자, 그래서 30폭 01을 30폭의 밖에 있는 거기 바퀴살이 한 개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 있죠.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이거 가운데까지 차면 이거 무거워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다음에 연식 2위기. 자, 기라는 거는 그릇이겠죠. 그릇. 연식이라는 거는 빚는다는 뜻이나 빚는다. 흙을 이겨서 빚는데 가운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도자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자기.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 도자기의 사용이 있다는 거죠.
가운데였기 때문에 도자기 사기.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불안간에. 그죠? 이거, 이 30폭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가운데가,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하고.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에? 인간이 이제 그 육체라는 거는 이제 딱 꽉 차 있죠. 꽉 차 있어. 물 꽉 차 있습니까? 물이가 뭐 피로 꽉 차 있죠. 이제, 물이 뭐 이제 80%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경우는 물이 80%. 인간의 정신은 어때요? 정신. 스피리트. 스피리트는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스피리트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스피리트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인간은 이제 잘하잖아요. 어려서는 아무것도 모르다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면 그로운 업이라고 그러죠. 그로운 업. 그로운 업. 성숙하다는 거, 인간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성인이 될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동물 어떠세요? 동물 송아지들 보면은 태어나자부터 걸어 다녀요. 얘네들은 그로우예요, 그로우. 그냥 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정신적인 측면에서 얘네들이 만약에 이 동물들이 정신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인간은 벌써 정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 그냥 정신적으로 다 이 그로운업 하는 거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왜? 안에가 비어 있으니까, 스피리트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그로운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얘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에가 비어 있다. 왜? 인간의 스피리트는 비어 있어서 이 인간의 스피리트를 채워주면 따라서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이 인간의 스피리트가 비어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에고가 채워져 있다.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옛날 부모들이 이제 뒷산에 가면 묘지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에 가서 노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못 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왜? 무덤 속에서 귀신이 거기 살기 때문에 들랑달랑 하니까, 야, 니네 거기 가면 보통 귀신, 잘못하면 귀신 쓰여서 큰일 날 가지 마.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부모가 애들한테 에고를 씌워준 거예요, 에고를. 예?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 가야 되는데 이 산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기 저 무덤이 있으면. 그러니까 부모가 이 싹 보더니 어린애가 이렇게, 아니 이놈의 시기가 내가 괜히 지난번에 그 여기 귀신 나온다 그랬더니 안 가더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귀신 안 나온다니까 안 믿어 얘가. 그러니까 야, 얘한테 뭘 주냐, 부적을 하나 주는 거예요. 부적을 써줘가지고. 자, 부적을 써주니까 부적 갖고 가면 괜찮다니까, 진짜 부적 가지고 가니 괜찮거든요. 그 얘는 이제 부적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지금 어떤 이 사람의 그 빈 스피릿에다가 처음에는 뭐 공포를 심어넣었죠. 그 다음에 부적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만 있으면 부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적. 그러니까 부적을 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적을 깨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부적도 아니고 여기 귀신도 아니라는 걸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은 부적이 아니지, 어떤 잘못된 생각. 이게 뭐냐면,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쫙 연장이 되니까, 이게 축적되고 쌓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못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고통이 생기는 고통. 에고의 고통이. 원래 모습이 뭐예요? 원래 모습이. 인간 정신의 원래 모습이 이거 비어있는 거예요. 스피리트는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내 정신이 비어있다. 이렇게 저 노자가 얘기하는 대로 비어있다는 거를 발견하는 거야. 그게
그게 이제 그때 그게 이제 이 어떤 마음으로 발견하는 거죠.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자기의 스피릿인데 누가 이걸 발견해? 딴 사람이 옆에서 발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기 스피릿은 자기가 발견할 수 없는 건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부적이라든가 에고라든가 이런 것이 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줘야 되는 거, 없애줘야지. 그래서 자기의 본능일 비운 상태를 발견해 줘야 된다. 이런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노자가 얘기한 것은 비록 이렇게 박기하고 뭐 도자기 얘기를 들었지만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전부 뭐예요? 이거는 인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볼까요? 착에 뚫는 거죠. 호라는 거는 문이에요. 문, 조그만 문은 호라 그러죠. 호. 큰 문은 뭐야? 큰 문은 문이라 그러죠. 문. 그래서 옛날 집들은 보면은 큰 문에 여기 문이 있고, 대문이죠, 대문. 그 안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요 호가 또 있어요. 조그만 문이. 방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문이, 이 건물이 이게 두 개였습니다. 이렇게 두 개.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서, 그 여기 이런 데 보면 이제 옛날 그 가신들이 살고, 이 안에는 이제 조그만, 여기 이제 진짜 이제 자기 그 사는 데가 되는 거죠. 요걸 그래서 호라 그래요. 같은 문이라도, 조그만 문을 호라 그러고, 큰 거, 대문이죠, 대문. 그래서 대문, 소문. 그래서 여기가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원래. 옛날 어떤 높은 사람들을 보면은 문이 여러 개, 그래서 북문, 선문, 그러니까, 야,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이 또, 호도 여기가 있을 수가 있어, 조그만 호가. 이런 것이지, 지금처럼 문이 하나다. 지금 대문은 호의 기능 플러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착호유. 이거 창문이, 창문. 그래서, 방을 만들었다, 이거. 실을 만들 때, 집을 만들 때, 집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안에 쓸모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지 여기서 자고 놀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지. 여기 꽉 차 있으면 무슨 쓸모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벼랑간에. 이거 한자 공부하려고 노자가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정신도. 인간의 정신이 가운데 비어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므로, 유지, 위리, 유지,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음은 그로써 이렇게 되고, 없음도 그로써 쓰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겉에 있는 거는 이제 있음으로 보는 거예요. 있음으로. 13개 바퀴살이. 안에 있는 거는 없음으로 보는 거예요. 없음으로. 없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있음은 이게 유리하게 되고 없음은 이게 안에서 잠을 자니까 쓸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뭐 있음 없음 뭐 여러 가지 해석도 하고 도대체 뭐 열 바퀴가 뭐 몇 개가 있는데 안에가 벼가 있대. 우리가 앞에 지금 얘기했잖아요. 돈은 어때 돼? 돈은 비어 있다는 거. 도충 이 비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야? 인간의 정신도 뭐예요? 인간의 정신도 우리가 인간의 정신이 사실 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늘이 도의 원리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하늘의 도의 원리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 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자 보겠습니다. 인간이
인간이 도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졌으면 인간은 그 자체로 뭐예요? 그 자체로 도에 가까이 갈 수가